안녕하세요. 오늘 소크라테스 변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크라테스 변명은 음, 그 제자 플라톤이 스승의 위대한 사상과 진실된 인간성을 널리 알리고 영원히 기리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쓴 책입니다. 네, 플라톤은 그리스 철학자이자 사상가이고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입니다. 지금 대학의 원형인 아카데미아를 건립했습니다. 아테네의 명문 가정이었는데 소크라테스에게 많이 배우고 나서 또 특히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고 나서 정치가로서의 꿈을 버리고 정의를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외형에 관한 크세노폰의 말은 넓적한 코와 커다란 콧구멍, 툭 튀어나온 눈, 두꺼운 입술, 불룩한 배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표에 보면은 1차, 2차, 3차 잠시만요. 네, 1차, 2차, 3차 페르시아 전쟁이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후에 델로스 동맹을 맺게 되었는데요. 뭐냐면 여기 지도에 분홍색 이렇게 빗금이 채워진 부분이 아테네를 비롯해서 델로스 동맹을 맺은 국가들입니다. 왜 맺었냐면 그때 페르시아 전쟁 때 너무나 큰 대군이 몰려왔고 또 그 이런 그때 그리스가 이겼거든요. 아테네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 또 계속 페르시아가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 그 사람들을 무찌르자, 방어하자 하는 마음에서 델로스 동맹을 맺게 되었고, 그러면 그 국가는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해서 그리스 아테네가, 어, 주, 그것을 결성하는 주 국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모든 자금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테네에 자금이 모이게 되니까 당연히 아테네가 번영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477년 이때부터 델로스 동맹을 맺은 때부터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 정말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때 꽃피운 아테네의 문화가 지금 전 세계에 민주주의를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 이때 이, 어, 갑자기 이름이 좋아. 소크라테스가 470년 정도, 그러니까 아테네가 아주 번성기 때, 그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가 한 3개 정도 있었는데요. 이분이 다 여기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철학은 태어나면서 부모님께 받은 것도 있지만, 부모님이 또 철학적인 사상으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것도 있지만, 이 전투 속에서 또 키워온 그런 인간의 실상과 또 도덕적인 거, 무엇을 지켜야 되는지 사람이 그런 것을 이제 깊이 생각하고 또 젊은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때 이 461년에 페리클레스라는 아주 훌륭한 장군이라 해야 되나? 아주 리더가 있었는데 이때는 이 민주주의가 꽃피었었기 때문에 다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잖아요. 투표를 해서 우리의 리더를 누구로 할 것이냐 하면은 페리클레스가 계속 뽑혔대요. 이때는 1년마다 투표를 했는데 페리클레스가 461년부터 431년까지 약 30여 년을 계속 1등으로 뽑혀가지고 에, 잘 이분이 그 다스릴 때는 진짜 문화가 크게 꽃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민주적으로 잘했고, 이 페리클레스의 리더십이 굉장했고, 또, 아주 도덕적으로 또 신사적으로 사람들에게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조카인 알키비아데스가 이제 리더가 되면서 완전히 이제 그리스가 완전히 멸망의 길로 점점 가게 되었거든요. 아테네가. 알키비아데스가 아주 옛날 고전에서 제일 잘생긴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소크라테스는 이때 시기도 거치면서 결국은 399년에 재판을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네, 아테네 민주주의는 꽃인 선거로서 모든 사람 뽑고 이렇게 정치를 했는데요. 선거를 하려면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옛날에는 노예가 많았잖아요. 여자도 아예 참정권이 없었고, 노예는 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테네에는 왜 이게 가능했냐면 시민들이 많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자유민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 델로스 동맹으로 아테네에 돈이 많아지니까 대중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페르시아를 대적하기 위해서 배를 계속 만들어야 됐었고요. 그러면 배를 노를 져야 되는데 그 노자비가 하층민 월급을 줘야 됐었다고 합니다. 이 하층민도 시민이라고 해요. 그랬더니 하층민이 많이 생기고 월급을 받는 시민이 많이 생기니까 결국은 그 자유민이 점점 더 많이 생기고 이분들이 이제 돈이 생기니까 다음에 자기의 권리를 점점 더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테네 민주주의는 배가 만들어냈다는 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배를 통해서 많은 자유민이 생겼고 또 이때 소피스트들이 등장했는데 소피스트들은 민주주의가 만들어냈는데 그 궤변론자라고 하죠. 그때 이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이런 궤변론자들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막 어떠해서든지 무조건 말로써 자기들이 이기게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하층민들이 점점 자유민이 되고 권리가 많아지니까 이분들은 무슨 재판을 하거나 뭐 말을 하려면 무조건 모든 대중 앞에서 말을 해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하층민들은 말을 잘 못하잖아요. 처음에는 공부도 많이 안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 소피스트들이 돈을 받고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말하고 이제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거는 누구나 그거는 해야 되는 건데 왜 그걸 돈을 받고 가르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데 소피스트들은 또 이 뭐지 이 아테네 민주주의를 만든 그 시민들은 이런 돈을 받고 주고라도 자기들이 말하는 거를 배워야 됐기 때문에 소피스트를 계속 그분들에게 배웠고 돈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민들이 계속 살아가도록 하려면은 공공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왜, 어, 어, 일자리가 없으니까 공공사업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중 공공사업 중 하나가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합니다.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때 이 아테네 민주주의가 꽃피워졌을 때 그때쯤 만들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때 너무 왜 이렇게 점점 더 젊은이들을 가르쳤었냐 하면은, 자기 에, 돈이 많고 하니까 욕망을 자꾸 쫓는 젊은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얘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인간은 욕망을 넘어 영원한 가치가 있다. 진짜 인간다운 삶이 있다. 인간의 영혼, 절대적인 신을 생각하면서 인간의 탁월한, 인간의 도덕적 미덕을 그게 아레테라고 합니다. 아레테. 인간의 탁월함, 음, 인간의 도덕적 미덕이 아레테라고 하는데 이것을 주장하면서 우중 정치, 아주 이런 제대로 정치하지 못하는 그런 맨 처음에 왜 정치 잘하는 그 사람이 있었다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말고 그 다음부터는 정치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이거는 아니다 하면서 멈추어서 계속 생각하고 사색하고 그러면서 젊은이들을 일깨우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자, 얘가 소크라테스가 이제 법정에 고소를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변명을 하는 게 이 소크라테스의 변론인데 이분인 이 사람들에게 나는 가장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이 사람들에게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보고 개인의 이익을 구하기에 앞서 덕과 지혜를 구해야 하고 국가의 이익을 고려하기에 앞서 국가 자체를 돌봐야 하고 이것이 음,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지켜야 할 순서라고 각자에게 설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어떤 형벌을 줘야 되냐고 이렇게 이제 변론을 하거든요. 그 이 사람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이런 변론을 앞에서 못 해요. 왜냐하면은 한 500여 명, 몇백여 명이 있는 앞에서 자기를 변론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삶과 자기의 말이 일치되지 않으면 그 청중들은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예, 그만큼 이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쁜 이들의 이제 질투와 그런 걸로 고소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의 그 삼촌이랄까 그분은 아주 정치를 잘했는데 이분은 정말 보면 여기 그림 보면은 여자를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 이 사람이 소크라테스예요. 거기에 정욕에만 빠져져 있지 말고 배워라 하면서 데리고 가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말을 누가 남겼습니다. 페리클레스 이분의 삼촌 이 알키비아데스는 페리클레스로부터 모든 걸 이어받았으나 정직함만은 물려받지 못했고 소크라테스로부터 모든 걸 배웠으나 도덕성만은 배우지 못했다.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테네를 쇠락의 길로 이끈 장본인입니다.
잘생겼, 잘생겼고, 아주 부잣집이었거든요. 잘생겼고, 올림피아드 경기에서 계속 우승했고,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모든 여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그랬는데 결국은 음, 아테네는 지고, 스파르타는 상처뿐인 그런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이 말이 생겼는데요. 뭐냐면 투키디데스도 이 헤로도토스처럼 역사를 지은 사람이거든요. 헤로도토스는 BC 500년 전부터 지은 사람이고 이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부터 이렇게 지은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때 급부상한 신흥 강대국이 기존 세력을 이제 무너뜨리면서 충돌하면서 결국은 양쪽이 다 결국은 힘을 잃게 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옛날에 미국과 옛날이 아니죠. 이제 강대국인 중국과 미국이 충돌하면서 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조심하라는 그런 게 이제 미국에서 유행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아테네의 민주 정치가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이제 회자되고, 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지 이런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정말 이때 아테네가 이 알키비아데스가 정치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힘을 다 소진해가지고 아테네도 전쟁에 지고 스파르타는 상처뿐인 승리를 하면서 결국은 다시는 영광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그때로부터 결국은 마케도니아 식민지,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1000년 이상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투르크, 지금 터키 제국이죠. 터키 제국도 불과 몇백 년 전에 쇠락했거든요. 그 오스만 투르크 예, 지배를 한 2, 300년 전인가 뭐 그때까지 지배를 받다가 19세기 초 최근에 그리스가 아테네가 유럽의 각국의 도움으로 겨우 독립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정치 하나 잘못해가지고 천 몇백 년 동안 이렇게 무너지고 다른 나라의 제국의 식민지가 되는 그 그리스 아테네가 지금 민주주의를 완전히 꽃피웠고 지금 전 세계의 민주주의는 거기서 생겼는데 이런 정치 하나 잘못된 것 때문에 이렇게 왔다는 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치하 때, 어, 잠시 나라를 뺏긴 건 아니죠. 그 사람들이 점령한 거고, 우리는 정신은 뺏기지 않았으니까 정말 잘 이겨내고 다시 우리가 우리나라를 되찾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때 독립운동을 안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진짜 다시 1000년 넘게 그 뭐 일본의 지배라든지 영원히 우리나라를 되찾지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예, 이 그리스 같은 경우는 그때 민주정치를 크게 꽃피웠기 때문에 유럽 각국이 도와줬지. 우리는 동방의 맨 끝에 대한민국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 빠졌다면은 정말 영원히 구제될 수 없는 나라가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교육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삶 자체에 사자가 있다. 교육은 아이에게 숨겨진 달란트, 은사를 발견하고 키워주는 것입니다. 이 사자라는 것은 조금 후에 나올 건데, 소크라테스가 아버지가 너무나 조각을 잘하는 분이셨어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물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조각을 잘하세요? 사자를 이렇게 어떻게 잘 만드셨어요? 하니까 내가 사자를 만든 게 아니라 그 돌 속에 있는 사자를 자유롭게 놓아준 것뿐이야.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게 정말 그 이런 대답과 대화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도 듭니다. 교육으로 치면은 우리에게는 누구나 삶 자체에 사자가 있습니다. 단지 숨겨져 있어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그런데 이 돌로 쌓여진 또는 드러나지 않는 사자를 내가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는 것은 이 사자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인문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생각하고 사색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속에 숨겨진 이 사자를 꺼내서 발견하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정말 죽을 때까지 우리는 탐구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이 인문학이고 교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 소크라테스가 캐묻지 않는 삶은 사람에게 살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맨 끝에 이제 질문으로 남기면서 우리 함께 또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넘어가 볼게요. 아, 여기 이제 부모님이 아까 말했듯이 어,
먼저 그 돌 속에 있는 사자를 보아야만 한단다. 마치 돌의 표면 뒤에 사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그 다음에 사자를 풀어놓아 주어야 한단다. 그러니까 사자를 어떻게 그렇게 잘 조각하나요? 했더니 그 돌 속에 있는 사자를 풀어놓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참 표현하시고, 어머님도 산파였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아이들이 잘 태어나게 산모를 도와주나요? 물었더니 난 정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단지 아이를 풀어놓아 자유롭게 해줄 뿐이야. 그 배 안에 있는 아이를 풀어놓아 주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소크라테스는 늘 사색에 잠겼는데요. 심지어는 전쟁터 속에서도 사색에 잠겼다고 합니다. 알키비아데스가 증언했는데 소크라테스는 전쟁 중인 포티디이아 평원에서 24시간 동안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불러도 대답 없이 진짜 사색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또 플라톤의 학년에서는 아가톤이 비극 경연대회에서 승리해서 축하하러 가는 길에 갑자기 사라졌는데 보니까 사색에 빠져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 이것을 보고 이 밑에 사람들이 고발을 했는 게 소크라테스는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이상한 신을 믿는다. 예, 사색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상태를 보고 어떤 신에게 이제 그렇게 빠진 거라 생각하고 이 고발을 당하는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색이. 이분은 지금 우리에게 교육에 말하고 있는 메타인지를 그때도 말했는데요. 인간이 획득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는 한에서만 나는 내가 현명하다고 믿는다.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나는 그보다 약간 우월한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나는 그보다 우월하다. 그것입니다. 이 사람이 계속 사람들에게 질문했는데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얘가 계속 질문에 질문을 다 하니까 결국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모른다는 걸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 안에 있는 대화 속에 나오는 조금 훌륭한 말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 신이 오 인간들이여 소크라테스처럼 그의 지혜가 사실은 아무 가치도 없음을 알고 있는 자가 가장 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얘가 청년들에게 이걸 가르쳤더니 청년들도 계속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이제 청년들이 그들은 무언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거의 또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청년들이 빨리 알아내었다고 합니다. 또 그 멜레토스와 고발자들의 소장에 뭐라 적혀 있냐면 소크라테스는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믿는 신들을 믿지 않고 다른 새로운 신을 믿음으로써 죄를 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크라테스가 멜레토스, 당신은 이 나이가 되었으면서도 내가 함께 사는 사람을 타락시키면 나 자신이 그 사람에게서 손해를 되기 쉽다는 것을 알지 못할 만큼 무지몽매하다는 말입니까? 내가 그 정도로 내가 다른 사람을 나쁘게 하면은 나도 손해 입는다는 걸 알지 못하는 만큼 무지몽매하냐. 또 내가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내가 청년을 타락시키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고의가 아니었으면 법률은 비고의적인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나는 범인이 아니고 나는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고의로 그랬다면 당신 나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타일렀어야 옳았다. 이렇게 고발할 게 아니라 충분히 충고만 해도 나는 내가 모르고 저지르고 있었던 범죄를 나는 그만두었을 것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고발했냐. 이제 이 말인 거죠. 이게 말 맞잖아. 그죠? 고발하기 전에 먼저 말을 했어야 됐는데 그리고 또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이렇게 앞에 무슨 대화 쭉 중에요. 소크라테스는 신을 믿지 않는다고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고 멜레투스가 말했거든요. 근데 고발은 국가가 믿는 신들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을 믿는다 했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했어요. 소크라테스는 신들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럼에도 신들을 믿기 때문에 죄가 있다고 말하는 모순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가당착에 빠진 거죠. 이제 멜레투스가. 이제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이 여러분에게 보내준 선물인 나를 처벌함으로써 여러분이 신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변명하는 거다. 여기에 지금 다 듣고 있었거든요. 크리톤 뭐 이렇게 쭉 이름이 나오는데 플라톤도 있고 그분들의 부모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얘가 말했는데 내가 만약에 청년을 타락시키고 있거나 타락시킨 적이 있다면 그때 가르쳤던 청년이 지금 어른이 되었는데
그들이 젊을 때 내가 잘못된 투구를 했다라는 걸 깨닫게 된 사람들은 고발자로 나서서 나를 복수해야 마땅하다. 근데 아무도 그렇지 않다. 나는 내가 잘못하게 했다면 그분들은 나를 복수할 것이다.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뭐, 이렇게 이 소크라테스 변명 읽어보면은 정말 생각할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 또 그때 당시에는 그런 원론, 사람들이 막 민주정치에 재판을 받을 때는 항상 변론을 하게 돼 있다네요.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배심원으로 와서 그 사람들을 받는 사람을 죽일 것인지 살릴 것인지 그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그때 만약에 진짜 죄인이다. 그럼 자기 자녀들을 막 데리고 와가지고 불쌍하게 막 보인대요. 난 지금 이 자녀를 키워야 되고, 이 자녀는 내가 없으면 굶어 죽을 것이고, 우리 집은 재산이 없고, 막 이러면서 막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한대요. 그러면 배스맨으로 듣고 있다가, 아, 너무 불쌍하다. 살려줘야 되겠다. 이 죄는 그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면서 살려준대요. 그런데 얘는 메뉴에 보면은 여론을 무시한다 하더라도 재판관에게 설명하고 그를 설득하는 대신에 또 재판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애원하면서 무죄를 석방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재판관의 의무는 정의를 선사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재판관은 자기의 기분에 따라 재판하지 않고 국법에 따라 재판할 것을 써야겠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나의 감정을 호소해서 이런 그들의 마음을 바꾸는 그런 불법은 저지르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막 이런 또 위대한 말도 많이 남겼는데요. 토의하는 것이 인간의 최대의 선이며 검증되지 않은 삶은 살만한 보람이 없다. 이게 이제 검토하지 않은 삶. 내가 계속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살아가는데 내 삶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삶은 잘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살 보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위험에 직면하도록 하더라도 비열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회피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의를 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죽음은 그냥 바로 죽으면 끝이지만, 나는 내 마음에 이제 정직을 해치면서까지 불의를 행하는 것이 나는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 나를 고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쉽고 고상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한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해를 끼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향상해라. 우리도 이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뭐, 예를 들어 부러워할 사람이나 그런 거 질투하거나 또는 해코지하지 말고 내가 그냥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제 그런 아주 좀 훌륭한 말들이 이 안에 많이 있습니다. 맨 끝에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길을 갑시다. 나는 죽기 위해서,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그런데 어느 쪽이 좋은지는 오직 신만이 알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70이 다 돼서 솔직히 뭐 죽어도 또 상관은 없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70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살아있는 여러분이 좋은지 죽는 내가 좋은지는 아무도 모르죠. 신만이 아는 것입니다. 여기 뭐 이게 플라톤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플라톤이고 거기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 인물 다 말하던데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또 이것도 아주 유명한 이제 아테네 학당 라파울레가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고대 유명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그림만 보면 우린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이름을 다 적어놨더라고요. 이 가운데가 이게 플라톤인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기의 얼굴로 그렸다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얼굴 모습으로 그렸고,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알렉산더 대왕, 크세노폰, 여기는 피타고라스 열심히 책 보고 있습니다. 그 화면이 흐리더라고요. 그래, 이것도 좀 흐린데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우리 이정 선생님과 손주혜 선생님과 함께 말하고 싶은 것은 이제 캐묻지 않는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플라톤의 동굴 우화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정선님? 네. 네, 이 동굴 왜 뭐냐면 이 죄수들이 여기 동굴벽에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과 목이 다 묶여 있어가지고 앞만 보게 돼 있습니다. 앞만 보게 돼 있고 뒤에 사람들은 뭐 인형이라든지 닭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 이렇게 형체만 들고 가면은 이 뒤에 불꽃이 있어요. 불꽃이 비치면 이 들고 가는 형체를 비추면서 여기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여기 묶여 있는 사람들은 그림자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래서 얘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전체 실제로인 걸로 알고 있잖아요. 이 음. 그림자가. 여기 뭐 소리도 들릴 거고 막 할 건데 웅성웅성 소리도 들릴 거고 지나가는 발소리 여러 가지 들릴 건데 이게 실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 이 죄수 중에 한 명이 목이 풀려가지고 손발이 풀려가지고 여기를 나왔다고 칩시다. 이렇게 나오면은 밖에 있는 햇볕 때문에 처음엔 눈을 못 떠요. 왜냐하면 이 안에 불빛에 그림자만 보고 있었으니까. 처음에 눈을 못 떠가지고 나가려다가 아, 나 이거 너무 싫어. 다시 돌아갈 거야 해서 대부분 돌아온 사람이 많대요. 왜냐면 이걸 견디질 못해가지고. 왜, 그랬는데 만약에 어쩌다가 그래서 나갔잖아요. 그러면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왜냐면 햇볕을 봐야 되니까. 빛이 있는 이 세상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적응하고 나면은 아, 내가 지금 여기 동굴 속에서 보고 있었던 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그건 허상이었구나. 이 바깥에서 본 이게 진짜였구나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실제로 이런 것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전체로 알고, 진짜인 줄 알고, 내가 모르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예를 들어, 만약에 얘가 바깥에서 본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동굴 속에 갇혀있는 저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럼 사람들에게 막 말을 해요. 밖에 진짜 햇볕도 있고, 새도 나르고, 풀도 있고 좋은 세상이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믿을까요? 예, 맞아요. 이 동굴 속에 갇힌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군. 정말 정신이 돈 거야. 밖에 한번 나갔다 오더니 정신이 이상해졌어. 안 되겠다. 저 사람 잡아 죽여야 되겠다. 얘들은 어떻게만 할 수만 있다면, 손에 잡혔다면 잡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왜, 음, 새로운 것을 뭐, 설명하거나 새로운 걸 발견했다고 가족이든 지인이든 또는 누구에게든 막 설명하면은 꿈깨, 아니,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 또는 제가 제일 많이 겪은 게 뭐냐면 제가 작은 출판사를 하나 시작하게 됐거든요. 아직 뭐 그렇게 큰 수입이 없지만 아무튼 사업을 처음에 시작한다 했을 때 주변에서 다 사업하는 사람 치고 3년 내에 망하지 않는 사람 못 봤다. 어, 큰 꿈 가지고 있는 사람 치고 어, 망하지 않는 사람 못 봤다. 진짜 내가 뭐, 이 출판사 말고 다른 사업도 하나 또 시작하게 됐거든요. 그거를 시작하면서 물어본 사람의 거의 90%, 99%가 하라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거의 99%가 비난하고 조롱하고 아니면은, 이게 절망적인 말을 했거든요. 나는 이게 이 동굴화라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책을 읽었어요. 수많은 책을 읽고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책은 사업을 해서 수많은 실패를 겪어보고 결국은 그래도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펼친 사람 아니면 정말 실패를 많이 했지만 그건 실패가 아니다. 또 다른 성공하지 못할 방법을 하나 알았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를 느껴보면서 이게 플라톤 국가의 동굴화가 이제 정말 생각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에서 이런 동굴화처럼 나는 깨달았는데 상대방은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뭐 또는 심지어는 비난한다거나 그런 게 있다면 지금은 우리는 뭐 잡아 주기까지 하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 북한을 치면은 북한에서 우리 남한의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렇게 말했다가는 바로 반동으로 뭐 총살까지 당할 수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혹시 이제 내가 알고 있는 걸 말했을 때 비난받았거나 그런 게 있다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정선 선생님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일상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은, 그, 이게 부부싸움을 예를 들어 하면 나는 내 것만 보고, 내가 보이는 것만 보고, 네네. 남편은 남편이 보이는 것만 보고, 네. 또 보이는 게, 나한테 보이는 게 실제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게 실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끝이 없이 이렇게 평행선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재판관이었으면 남편을 처형해라 그랬을 것 같고, 네. 남편이 그 재판관이었으면 네. 저 사람을 처형해라 이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새는 제가 생각이 옛날에 그 누구죠? 노자인가? 이렇게 나비 뭐 네네네. 가서 네가 이게 나비가 꿈일까 네. 이게 네. 꿈인가 그런데 네. 엉뚱하게 얼마 전에 내가 진짜 살아있는 거야? 내가 이 꿈속의 나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요새 하도 슬립 드라마가 그 슬립 타임인가 뭐 타임 슬립 드라마가 많으니까 예, 어 그냥 내가 여기 있는데 이 시간 속에 흘러가는 나는 뭐지? 뭐가 진짜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가 뭔지 좀 내가 미쳤나? 막 이런 생각도 음. 들고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가 진실인지는 사실은 그것도 모르겠고 네, 아주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인생 전체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서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지,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늘 캐묻는 삶을 살아야 될 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네. 예, 맞아요. 제가 말하는 게 네, 나한테만 진실이지 상대방한테는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예. 음, 그래서 우리가 뭐 진실일 때라 뭐 해라 이렇게 하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사람들이 신을 찾나 보다 막 이런 네네, 생각도 맞아요. 그럴 수도 네. 있죠. 그래서 내가 내 혼자만의 생각이 이제 갇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고 있고, 또 더 넓은 시야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정말 점점점 시야는 좁아지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전부인지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시대적 배경을 들으면서 네, 그때 시대나 지금이나 형태만 다를 뿐 네, 반복되고 있다. 네, 맞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어, 발전이라는 거를 봤을 때 무엇이 달라졌을까? 사실 음, 소피스트 그러면은 얼뜻 변호사가 생각이 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음, 인류가 발전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음, 어, 뭐가 다를까? 좀 그죠. 그런 고민도 좀 들었어요. 맞아요. 사실은 인간의 심성이랄까 그런 감정의 변화는 거의 똑같죠.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단지 지금 발전된 거는 기계적인 발전? 뭐 그런 걸 친다면 발전인데 이 고전이 지금까지 이렇게 온다는 것은 어 그때의 사람들의 생각이나 지금의 생각이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울림이 오고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손재 선생님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피곤하죠? 아, 네. 오늘 우리 그 합창단 예. 공연 있었거든요. 그 어, 마포 창동에서. 그래 우리 와, 예, 그 좀 지원하고 또 책을 그 이제 기부받은 책 여러 가지 모아가지고 또 판매도 했어요. 피곤하시겠다. 너무 훌륭한 일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거 판매하는 거 하고 막 계산하고 이래 놓으니까 오늘 지금 좀 피곤하네요. 네, 밤에 많이 와서. 피곤하겠다. 근데 네. PPT 자료를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드셨어요? 아, 요약을 너무 잘하셨어요. 아닙니다.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좀 쉬셔야 되겠다. 그죠? 네. 아, 그래, 네. 듣고는 있는데요. 네. 저는, 그래, 와, 어, 책은, 네. 읽을 책은 많은데, 네. 집중해서 쭉 앉아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좀 읽어야 되겠어요. 아유, 피곤해서. 음. 부디 건강이 제일입니다. 네. 건강이 따라준 한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피곤하실 텐데 지금 멘토님은, 네, 피곤하신. 멘토님은 그 시험 다 잘 치셨습니까? 네, 시험 끝났어요? 치고, 네,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 고맙습니다.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유 중지할게요. 네. 음, 네. PPT 틀이 너무 깔끔해요. 아, 그래요? 네, 아, 되게 보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가독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아이, 감사합니다.